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61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61편은 ESP32 아마 11편일 거예요. 11편.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ESP32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저 ESP32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ESP32의 계획은 오늘 이 시간 하고 내일 한 3시간 하고 뭐 대충 마무리하기에 적합한 어떤 주제를 제가 선정을 해놨으니까요. 물론 더 하려면 더 하자는 어떤 요청이 있으면 더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요 뒤에 이어나갈 내용은 좀 특수한 부분이고 어렵고 약간 관심도도 떨어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어떤 어필이 없다면 ESP32는 이제 덮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SP32는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 그나저나 왜 이렇게 펜이 잘 안 나오지? 수명이 다 됐나? 좀 잘 안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블링크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거 원래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블링크 원래 우리 블링크 영어 단어로 하자면 이 단어가 아닌데요. 서비스 이름이에요. 블링크. 여기 Y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뭐냐? IoT 플랫폼입니다. IoT 플랫폼. 이거는 ESP32의 이 IoT 플랫폼을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안 하려고 하다가 왜 이거를 하게 되냐면 의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려고 합니다. ESP8266으로는 제가 블링크 사용하는 거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ESP32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ESP8266 거를 한번 바꿔서 써보세요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잘 안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ESP32를 블링크 IoT에 물려가지고 오늘 제어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블링크라는 게 뭔지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회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블링크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서버가 있어요. 요 서버에다가 우리의 ESP32를 물려두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당연히 얘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인터넷에 딱 연결해가지고 요 서버와 긴밀하게 통신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럼 이 서버가 얘가 딱 켜져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요 녀석이 이 서버에 자동으로 접속을 해요. 그럼 얘네 둘이가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요때 이 통신은 항상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항상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가 녹한답니다. 녹한다가 얘한테 직접 뭔가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요 서버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서버가 이 보드를 제어를 해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컴퓨터에서, PC에서 웹 브라우저 있죠? 웹 브라우저 가지고 로그인해서 요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죠? 폰으로, 이 폰은 웹 브라우저도 되고 전용 앱이 있어요. 블링크 어플리케이션을 여기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가지고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이 ESP32를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을 내가 직접 여기다가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게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ESP32를 서버에 등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회원 가입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아이디 비밀번호만 요즘은 집어넣으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되거든요. 이메일 인증 같은 것만 좀 해주면. 회원 아이디를 딱 만들고 보드 등록하고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서 얘를 제어를 할 건가 한번 궁리를 해보면 되겠고, 어떻게 하면 폰에서 얘를 제어를 할까 궁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상세히 우리가 해보자면 얘가 ESP32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맞죠? 서버에서 ESP32한테 어떤 명령이 가는 게 방향이 디렉션이 있을 거고, 얘가 뭐 센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서버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게 있을 거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늘 3시간 동안 ESP32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블링크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칸다가 ESP8266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블링크 시리즈는 엄청 오래 썼어요. 한 20편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보드가 ESP32가 아니라 8266일 뿐이지 사용하는 코드는 거의 유사하니까 좀 더 내가 블링크라는 거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 요 블링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지워서 죄송합니다. 얘는 외국의 어떤 특정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므로 그 제공하는 자가 있잖아요. 제공하는 자가 지금 이 정도 범위는 무료입니다라고 하는 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요만큼 쓰는 거는 지금 공짜예요. 그런데 요만큼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유료입니다. 요렇게 딱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무료 바운더리의 범위 안에서 지금 노칸다가 쓸 거고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무료인 범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디바이스 등록하는 디바이스의 개수 제한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1개인지 2개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등록할 한 놈 외에는 무조건 등록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료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블링크 클라우드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제어할 적에 스마트폰하고 제어하는 화면을 만들 적에 UI라고 하죠, 그죠? UI를 구성할 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컴포넌트가 제한적입니다. 뭐 유료인 거는 이것저것 전부 다 쓸 수가 있는데 무료인 사용자는 어느 정도 제약 사항이 있다.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유료 서비스인데 무료인 범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내겠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볼링크 서비스의 단점이라고 된다, 그죠? 그럼에도 왜 아두이노 하는 사람들이 노칸다를 검색하는 분들이 왜 볼링크라는 키워드를 계속 지금 집어넣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뭔가를 제어를 할 적에 집 밖에 내 스마트폰이 있어요. 집 안에 나의 ESP32가 있습니다. 얘를 제어할 적에 지금 우리가 모든 시나리오는 이 폰하고 이 ESP32는 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어야 제어가 돼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근데 블링크라고 하는 서버, 이거 외국에 있는 서버입니다. 서버를 통해서 얘네들이 중계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 밖에 있는 폰은 미국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프랑스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ESP32는 부산에 있어도 되고 서울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스마트폰이 ESP32를 제어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지금 블링크를 사용하는 어떤 최대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가 되시나요? 그냥 그런 순수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고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학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됐을 때는 이제 스스로 검색해가지고 알아서 가세요. 나는 이 볼링크라는 게 참 마음에 드는데 유료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뭔가 볼링크의 특수한 기능을 나는 써보고 싶다. 찾아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오늘 녹한다는 그 진입장벽만 허물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뭘 할 건지 인지가 됐다, 그죠? SSS님 반갑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출석 체크를 눌러주셨군요. 뭐 어쨌든 일바입니다.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2등이고 강민님 반갑습니다. 3바고 KW 채님 반갑습니다. 주아킴님 반갑습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조슈아 유님 반갑습니다.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MQTT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MQTT하고 볼링크의 아주 궁극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QTT도 지금 우리 아두이노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외국에서 이 서버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볼링크도 외국에서 서버를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MQTT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나의 ESP 보드를 누가 제어를 하느냐. 이 MQTT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누구나 내가 사용하는 토픽만 알면 얘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용자가 MQTT 서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D 비밀번호 개념이 없어요. 사용자의 유저의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의 ESP32가 내가 어떤 토픽으로 얘를 제어하는지 누가 알아내잖아요. 그럼 그놈이 얘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죠? 그런데 블링크는 ID 비밀번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디바이스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만 얘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나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프라이빗한 거고 얘는 퍼블릭한 거예요. 그럼 MQTT도 지금 퍼블릭한데 얘를 프라이빗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할 때 돈이 들어가요. 얘는 그렇게 전환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얘는 원래부터 ID 비밀번호 개념이 들어가는데 무료인 범위가 있고 유료로 가게 되면 더 많은 풍부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똑같이 무료인 범위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얘는 퍼블릭한 거고 얘는 프라이빗한 겁니다. 됐죠? MQTT만으로도의 그 아주 좋은 매력이 있긴 하지만 나의 토픽을 누군가가 알아낸다면 내 토픽으로 예를 들어서 집안의 어떤 그 전등 같은 거, 뭐 보안 시스템 같은 게 제어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그 토픽을 알아낸다면 풀어낼 수가 있겠다, 그죠? 뭐 좀 이상한 예시긴 하다만. 스마트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 땀 한 땀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뭔가 많이 떠있네요 오늘. 자, 먼저 SSS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마음님께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셔서 병장으로 진급하셨다라는 병중의 짱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W 채님도 일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박수.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쪽지. 스마트 농사꾼님도 병중의 짱 병장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자료에 쭉 보면요, 제가 블링크 클라우드 주소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놨어요. 요거를 저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딱 칩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회원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원가입 안 되신 분들은 일단 계정을 먼저 발급을 해주세요. 계정 발급받는 그 과정은 제가 그 캡처를 못 해가지고 안내를 못 드리는데, 자, 일단 1번. 자, 어떻게 쓰지? 깨알 지식. 1번. 블링크 클라우드에 계정을 만드는 것은 알아서 직접 하기.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회원가입하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딱 순서대로 하시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딱 만들어집니다.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가 될 거고 비밀번호는 내가 입력하면 비밀번호가 될 거고, 딱 하시면 이제 요 화면을 딱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아마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 하라는 절차가 이렇게 쭉 나올 건데요. 그거 싹 무시하시면 됩니다. 싹 무시하시고 아예 딱 요 대시보드 제가 알려드린 요 주소로 딱 새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템플릿을 생성해야 한다. 템플릿이라는 거는 별로 어렵잖아요.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다. 뭔지에 대해서는 일단 궁금증을 가지지 마시고, 자, 여기 세 번째 템플릿이라고 된 게 있어요. 저는 이미 한 개 만들어 놨다, 그죠? 요거 일단 무시하고, 자, 뉴 템플릿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템플릿의 이름은 뭘로 하지? 노칸다 2로 하겠습니다. 노칸다 2. 그 다음 하드웨어를 고르라고 하는데 당연히 ESP32로 하는 게 맞겠다, 그죠? 그 다음 커넥션 타입은 와이파이. 디스크립션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이게 그냥 끝이에요. done 하면
템플릿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잘 보시면 템플릿 아이디하고 템플릿 네임, 템플릿 아이디하고 템플릿 네임 이 두 개가 나온다 그죠? 요 두 개가 필요해서 템플릿을 만드는 것이다. 자, 3번. 템플릿을 생성하면 템플릿 아이디와 템플릿 네임이 생성된다. 나중에 ESP32 코드에 입력된다. 나중에 ESP32한테 알려줘야 돼요. 너의 뭐 말하고 있냐? 너의 템플릿 주소는 뭐고, 서버 아이디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필요한 것이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춘택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소령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자, 박수! 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쪽지가 많이 생기네요. 자, 템플릿 만들기 끝났습니다. 자, 요거 이제 세이브 위에 보인다 그죠? 딱 해서 요 딱 템플릿 누르면 요렇게 자기가 등록한 템플릿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요 서치 돋보기 모양을 눌러가지고 뉴 디바이스, 이제 디바이스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디바이스 등록은 클라우드 쪽하고 ESP32 쪽하고 따로따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요 클라우드는 지금 요 화면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 화면에서 이런 디바이스가 여기 지금 접속을 할 거니까 뭔가 서류 작업을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딱 제출을 해두면 ESP32가 나중에 얘가 클라우드가 발급해준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원활하게 접속이 되도록 미리 여기다가 등록을 해두는 거예요. 요런 애가 지금 접속을 하게 될 거니까 접속을 하기 위한 권한 같은 거를 지금 알려주면 ESP32한테 내가 전달을 해줄 테니까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뉴 디바이스를 딱 선택을 합니다. 프롬 템플릿 보인다 그죠? 딱 눌러주시고, 템플릿은 노칸다2 방금 만들어놨던 템플릿을 만들어야 됩니다. 딱 만드시고, 디바이스 네임은 뭘로 하지? my ESP3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내 등록할 지금 디바이스의 닉네임이 뭐냐? 이제 이런 개념이겠죠. 얘는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거를 줬다가 쓰면 되는 것입니다. create. 요까지 딱 하게 되면 지금 뭔가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면에 펼쳐놓고 있는 이 정보 있잖아요. 요거는 나의 ESP32에 서버에 등록하기 위한 어떤 인증 키 값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어서 토큰이라고 된 거 보이죠? 요게 만약에 지금 제가 화면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모두에게 다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프라이빗 키입니다. 누구나 ESP32에다가 저 코드를 지금 집어넣으면 제가 방금 만들어놨던 디바이스로 등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과감하게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이유는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얘를 가지고 그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자기가 뭔가 저의 내용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것이지, 이 인증 토큰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프라이빗한 게 아니게 되겠죠. 제3자가 나의 ESP32인 것처럼 행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 두 개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얘가 중요합니다. 블링크 어서 토큰, 인증 토큰이라고 부르죠. 디바이스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 나오는 요 블링크 어서 토큰은 ESP32가 나중에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 같은 개념이므로 제3자가 알게 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지금 제가 요 참고 자료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ESP32한테 알려줘야 되는 5가지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템플릿 아이디,
디바이스명, 인증 토큰, 062 아이디, 062 비밀번호. 근데 그리고 이 절차는 다른 스타일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서버에다가 블링크 서버에다가 그 등록하는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ESP32의 블링크 서버로 접속하는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입력 값을 비워두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인증값을 채우는 방식과 업로드할 때부터 값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 지금 6번 항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지금 ESP32에 조금 있다가 뭔가 블링크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그 코드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순전히 블링크와 소통하기 위한 코드를 여기 업로드하게 되면 얘가 중요한 내 인터넷 공유기 접속된 정보도 없고 서버 정보도 없기 때문에 얘가 어리둥절한 상황일 거잖아요. 그죠? 얘가 AP 모드라는 걸로 동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 AP 모드라는 거 뭐냐? 스마트폰 가지고 요 그 와이파이 검색하면 요 녀석 ESP32 목록이 뜹니다. 거기다가 접속을 해가지고 아무튼 스마트폰 가지고 얘 접속을 해가지고 템플릿 아이디, 인증 토큰, 062 아이디 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폰이 전송을 해줬으니까 입력값이 생겼겠죠? 저장을 하고 재부팅을 합니다. 재부팅하면서 이제 정보가 생겼으니까 다음부터는 폰이 접속을 안 해도 저장된 값으로 얘가 작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정보가 포함된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입력해줘야 될 그 정보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바로 업로드 시켜서 얘가 켜지면 다이렉트로 접속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할 거예요. 이게 더 간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SYH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요 5가지 정보는 우리 요 템플릿 아이디는 여기 있죠. 템플릿 아이디 요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자, 디바이스 네임은 이거 템플릿 네임하고 디바이스 네임은 다른 거다, 그죠? 디바이스 네임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게 디바이스 네임입니다. My ESP32. 그리고 인증 토큰은 여기 있죠.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062 아이디 비밀번호는 자기 거. 요 ESP32가 연결할 062의 아이디 비밀번호. 저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녹한다가 이 ESP32를 볼링크 서버에 등록하기 위해서 요런 정보가 지금 사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 7번 그 아두이노 개발 툴에 볼링크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야 한다. 자, 이제 볼링크 아두이노 아이디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ESP32 오프라인 상태다, 그죠? 요거를 온라인으로 지금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 켰습니다.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엽니다. 라이브러리를 다운받는 장소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볼링크라고 칩니다. 볼링크의 제일 가운데 Y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예요. I가 아니고 Y입니다. 오타가 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거 빨리 안 되냐? 자, 활성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볼링크. 자, 여기 볼링크 있다 그죠? 최신 버전이 나왔나 보네요. 저는 1.1.0 버전 설치되어 있는데 오늘 기왕 한 김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괜히 업그레이드 했나?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자, 그럼 저는 지금 1.2.0 버전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1.2.0 버전. 자, 인스톨드 다 됐다, 그죠? 그러면 파일, 예제, 블링크를 찾아서 블링크 제일 첫 번째 EDGENT 이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전트도 아니고 ED전트라고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SP32라고 된 거 보이죠? 요거 실행합니다. 그러면 자, 뭔가 복잡한 코드가 쭉 나오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코드가요. 지금 ESP32로 ESP32에 업로드 해줄 코드가 blink.edgent에 그 안에 있는 그 ESP EDGNT ESP32라는 코드인데 이게 단일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이 묶여져 있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 저장을 하려면 통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에 복붙해서는 구동이 불가하다. 이게 이 지금 8번 항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코드는 지금 그 리드원입니다. 라이브러리의 샘플 코드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가지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요 코드로 내가 업로드를 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잘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코드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안에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때 작동이 되는 것이지 단 한 개라도 빠지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 코드는 저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를 저장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아두이노 요 코드 저장되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오늘 날짜로 하죠. 2023 05 10 1 제일 첫 번째 거니까 요 제일 마지막에 예제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그럼 딱 하면 이제 요 전체 통으로 빡 저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프로젝트 자체 지금 다음 제가 샘플을 저장하자면 원래 요거를 제가 딱 해가지고 카피해서 메모장에 저장하는데 이 블링크 예제는 그렇게 저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자, 됐고 그럼 요 상단에 요 주석문은 필요 없는 거니까 싹 지워주시고 요 잘 보시면 위에 뭔가 주석됐는데 여기에 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내용이.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모해 둘게요. 녹한다가 알려준 블링크 클라우드의 5가지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할 것.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블링크 클라우드의 정보가 아니긴 한데 062 ID 062 비밀번호 이거는 템플릿 ID 디바이스 ID 네임 인증 토큰 됐죠? 그 나머지 뭐 펌웨어 버전이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쭉쭉쭉쭉쭉 이런 것도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주석된 거는 그냥 풀면 돼.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코드가 되게 짧다 그죠? 코드가 짧은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는 코드가 여기 다 압축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만 이렇게 얍실하게 보일 뿐이지. 그럼 일단 지금 이 코드를 업로드하면 오프라인이라고 된 요 상태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예제 1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제 1번 그 ESP32를 블링크 클라우드와 접속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구현하시오. 자, 그리고 일단 요 위에 있는 키 값들은 제가 포함을 해서 예제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하고 싹 다 삭제를 제가 해버리면 어쨌든 쓸 수 없는 인증키랑 디바이스 이름이 될 거니까 제가 싹 날려버리면 되거든요. 템플릿 아이디하고 나중에 싹 다 지워버릴 거니까 이렇게 예시 코드로 오늘은 지금 라이브 방송할 때는 채워 넣어 놔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죠. ESP32 연결해주고, 자 포트 번호 확인해야 되죠. 왜 안 꼽혀있지? 잠시만요. 아닌데 꼽혀있는데, 꼽혀있으니까 불이 들어오는데. 이제 포트 번호가 잡혔네요. 자 ESP32 이제 다 됐네요. 업로드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니까 우리 좀 놀고 있읍시다. 자, 블링크 이거 좀 다룰 줄 아시면 굉장히 재미난 거 편리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쉬운데 지금은 좀 어리둥절하실, 결과물이 아직 한 개도 안 나와서 좀 어리둥절하실 건데 이제 요거 등록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할만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진짜 오래 걸리네. 빨리 누가 이 녹색깔 프로그레스 바를 채워주세요. 너무 느립니다. 응원을 좀 해주세요. 으쌰으쌰 으쌰으쌰. 자, 화면이 멈춘 게 아닙니다. 화면이 멈춘 게 아니에요. 업로드 컴파일 중입니다. 오늘 OTA까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회가 된다면 블링크의 OTA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OTA가 뭔지는 나중에 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자, 원래 제일 처음 한번 컴파일 할 때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두 번째부터 할 때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ESP32를 응원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네요. 업로드가 딱 다 되면 바로 시리얼 모니터를 열겠습니다. 왜 아무런 화면도 안 나올까? 자, 리셋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건 이 주소는 내 다른 데 주소인데. 아, 지금 이전에 다른 데 접속돼 있던 정보가 남아 있어서 얘가 그런가 보네요. 자, 요런 현상이 생기시는 분들은 자, 툴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이레이즈 모든 플래시 데이터를 다 날리는 요 옵션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Enable. 저는 지금 이 ESP32가 다른 어떤 개발 환경에서 블링크 서버하고 한번 연결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부에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인터넷 공유기 주소가 바뀐 상황인데 이전에 그 환경으로 접속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한 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 좀 빨리 될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것보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진짜 엄청 오래 걸리네. 빨리 된다 해도 엄청 오래 걸리네요. 블링크 예제는 업로드 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워라 내워라. 주흠님 반갑습니다. 한번 컴파일 됐는데 왜 이렇게 미친 스피드가 나오고 있죠? 모르겠다. 천천히 합시다. 뭐 어쩌겠습니까? 얘가 안 되는 거를 라이브 방송인데 제가 편집을 하면 톡 잘라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시간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으므로 감사합니다 조음님.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셨으면 그 눌리는 거 별로 안 어려우니까. 야 진짜 컴파일 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 에휴. ESP8266은 이거보다는 컴파일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좀 한번 우리 참고 한번 기다려줘 봅시다. 한번 참고 기다려줘 보는 걸로. 제이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랬는데도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제발 한 방에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굵직굵직한 예제로 딱딱딱딱 만들고 치울게요. 뭐 너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오늘 예제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라 모듈 구입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어떤 로라 모듈이죠? 제가 다루는 거는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그건가요? 이름이 뭐더라? S로리? 제가 가진 게 아니군요. GPS가 들어갔다면. 됐다. 고장난 줄 알았네. 됐다. 접속됐다, 그죠?
다다다다다다다 되면서 확실히 접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된 거 보이죠? 이 서버에 내 ESP32가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했던 과정을 제가 여기 한 줄 메모해 두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존에 그 블링크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전의 인터넷 공유기 주소나 뭐 등록된 정보가 갱신이 필요한 경우, 자, 요 툴 안에 erase all flash 머식이라고 된 거, 툴 안에 이 erase all flash 된 부분을 enable로 바꾸고 업로드를 시도하면 가능하다. 기록된 모든 정보를 초기화하는 개념. 공장 초기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 메모리 안에 그 플래시 메모리라 해가지고요, 코드하고 뭐 기타 등등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저장하는 정보들을 싸그리 다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클리어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온라인 됐다, 그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ESP32의 15번 핀에 LED를 한 개 연결하고 블링크 클라우드에서 제어하는 방법을 시연하시오. 요거는 이제 1번 예제니까 이제 저장을 해두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2번 됐다. 자, 그럼 일단 얘 LED를 먼저 연결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LED부터 연결해놓고 우리 고민을 해봅시다. 원칩으로 파는 거라면 그건가 보네요. 뭐 TT공가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막 화면도 달라붙어 있고, 저도 그거 보기는 봤는데 구입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관심만 한번 가져보는 걸로. 자, ESP32 15번 핀에 지금 노란색 LED를 하나 달고 있는 중입니다. 점퍼 케이블. 방법만 알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블링크 IoT 쪽에 설정이 들어가야 되고 ESP32에 그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블링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제가 어필을 하면 좋을까? 일단 블링크는 이게 좀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상충될 수가 있는데, 블링크는 각 보드의 GPIO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가상핀도 제공한다. PLC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 가상핀이라는 거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존재하지는 않지만 내부의 그 어떤 논리적인 값이 상호간에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녹한다는 모든 것을 가상핀, 버추어 핀입니다. 버추어 맞나? 그냥 영어로 안 적겠습니다. 가상핀으로만 시연하도록 함. 그럼 지금 해야 되는 절차를 여기다가 그 ESP32의 LED 한 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쪽에 가상핀을 생성해서 제어할 수 있는 UI를 구현해야 하고, ESP32에는 LED 한 개를 제어하기 위한 코드가 들어가야 한다. 일단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아두이노 쪽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코드가 블링크 클라우드로부터 LED 제어하는 신호를 받을 거거든요. 근데
요 코드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두이노 쪽은 아두이노 쪽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자, define, 샵 define, LED가 현재 15번 핀에 연결이 돼 있고 핀 모드 해줘야 되겠죠. 아웃풋 출력으로 해놔야 LED를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코드를 집어넣어야 서버로부터 이 LED가 제어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코드가 있습니다. 자, 블링크 설치하면 기본으로 나오는 코드 중에 Getting Started에 가보시면 Get Data라는 예시가 있거든요. 얘를 실행을 시킵니다. Get Data. 그리고 여기서 가지고 와야 될 코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셋더 위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V1이라고 된 거 있죠? 요게 가상핀입니다. 자, 아래 V 뭐 자리에 가상핀 번호를 집어넣으면 되고, 가상핀 번호는 0부터 255의 범위를 가진다. 그럼 이거 여기 들어가는 가상핀 번호는 서버하고 그냥 일치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얘는 가상핀 0번을 쓰겠습니다. 그럼 서버에서 요 ESP32 쪽으로 저 V0이라는 가상핀을 통해서 어떤 값을 넘길 수가 있는데요. 요 가상핀으로 넘길 수 있는 데이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int, 플로트, 스트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int라는 거는 그냥 정수를 대표하는 겁니다. 소수점이 없는 숫자. 플로트는 실수를 대표하는 겁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 그리고 정수도 숫자도 아닌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거를 문자열이라 하잖아요. 스트링이라 그러죠. 캐릭터 어레이. 그 캐릭터 어레이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가상핀에 대해서 서버 쪽에서 뭘로 세팅을 할지 정의를 하게 될 거고, 서버에서 어떤 값을 넘겨줄지를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예시에서는 서버가 가상핀 V0을 통해서 0 또는 1을 전송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0 또는 1이 전송이 되고 0이면 LED를 끄고 1이면 LED를 켠다. 이게 서버 쪽에서도 기본 설정입니다. 가상핀이라는 거를 바이너리로 만들면 0이면 오프, 1이면 켜는 걸로 디폴트로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parameter as int라고 된 거 보이죠? 요게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as float가 있고 as string 이렇게 총 세 개가 있는데, 지금 as parameter as int라는 걸 이렇게 해놓으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 가상핀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면 저 부분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그럼 이거를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if 그럼 핀 밸류가 0이 전송이 될 수도 있고 1이 전송이 될 수도 있는데, 0이 전송이 되면 디지털 라이트 LED를 끄는 쪽으로 가고 1이 전송이 되면 켜는 쪽으로 가겠다. 이러면 코드가 완료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서버가 V0 핀으로 뭔가를 전송하면 아래 부분이 자동으로 실행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AWS 서버가 아니고요, 블링크 서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블링크 서버에서만 얘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설마 이것도 오래 걸리진 않겠지? 아, 이걸 켜놔서 그런가? 아이 모르겠다. 좀 기다려 줍시다. 그럼 얘 업로드 되는 동안에 우리 서버 설정하고 있겠습니다. 자, 서버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온라인 돼 있는 요 my ESP32 등록돼 있는 거 요거 누릅니다. 그러면 대시보드라는 게 나와요. 대시보드. 여기서
디바이스 이름 옆에 요 땡땡땡 돼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에딧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에딧 대시보드. 그럼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UI, 제 컨트롤 패널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가상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가상핀에 대한 정의는 데이터 스트림스 여기서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럼 여기서 뉴 데이터 스트림 누르시고 디지털 아날로그 버추어 핀이 있는데 디지털 아날로그 된 게 보드의 GPIO 핀을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때 쓴 건데 저거는 좀 그 보드마다 정의되어 있는 것도 다르고 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버추어 핀, 가상 핀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 핀의 생성할 이름이 뭐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my LED라 하겠습니다. my LED. 가상 핀 번호가 뭐냐? 0부터 255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0을 보내준다고 지금 상호간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 0인 거고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가 아니라 더블이었네요. 실수의 대표 주자는 더블. int 더블 스트링 중에 인테저로 보내겠다. 정수로 보내겠다. 됐죠? 그리고 유닛 이거는 단위인데 나중에 이것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나중에 시각화할 적에 단위를 뭘로 붙일까 하는 부분인데 제어하는 데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한값하고 상한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보내줄 수 있는 값의 하한값이 0이고 상한값이 1인 상황입니다. 0 또는 1을 보내겠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요까지 해가지고 create 눌러줍니다. 그럼 가상핀 0번을 생성을 한 겁니다. 생성을 한 거고 그 다음 다시 웹 대시보드로 갑니다. 웹 대시보드로 가신 다음에 가장 만만한 게 요 스위치라고 하는 컴포넌트예요. 얘를 여기다가 딱 끌어다 놓습니다. 느낌이 딱 오죠?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누르면 ON, 한 번 누르면 OFF 되는 UI적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기어 모양을 눌러주시고 방금 만든 그 스트림을 가상핀을 여기다가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ON 밸류일 때 1을 보내고 OFF 밸류일 때 0을 보낸다고 디폴트로 세팅이 됩니다. 반대 상황이면 저 숫자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이브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까지 다 됐으면 Save and Apply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편집 모드가 끝났고 이제 제어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 코드가 딱 적절하게 들어갔네요. 자, 그럼 여기서 블링크 클라우드 접속됐다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요 LED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딱 눌러주면 얘가 켜지겠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거고. 그러면 블링크 클라우드에서 ESP32에 달려있는 LED를 제어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LED가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LED가 2개 이상이라면 가상핀을 하나 더 만들고 요만큼을 하나 더 생성한 다음에 가상핀 1번일 때는 다른 LED를 제어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방금 보신 게 예제 2번이었습니다. 할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코드보다는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는 설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데이터 스트림스에서는 ESP32하고 상호간에 합의된 가상핀을 여기서 생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만 한다라고 해서 값을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값을 보내줄 때는 요 웹 대시보드에서 UI를 꾸려야 돼요. 사용자가 뭐를 어떻게 반응을 하면 어떤 값을 전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세세하게 뭐 크기 조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하여간 요 기어 모양을 눌러가지고 방금 만든 그 가상핀하고 요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 했던 이 작업이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블링크 클라우드에 가상핀을 등록하고 웹 대시보드에서 그 UI를 구현한 다음 어떤 데이터를 어떤 가상핀에 전송할지를 결정하면 ESP32가 작동한다. 대신에 클라우드 쪽에서 그 모든 어떤 설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그 가상핀을 통해서 어떤 값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제어될 건가는 아두이노 코드로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GPIO를 직접적으로 쓴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자 됐죠?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ESP32에 아우 눈이야 제이슨 타입의 API 콜 지금 제이님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블링크 클라우드에 API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그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초보자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한 어려운 부분은 오늘 이 내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그 학습해가지고 쭉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자 이제 ESP32에 실제로 연결을 할까? 실제 연결 안 하겠습니다. 가상의 온습도 센서가 있다고 가정하고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을 클라우드로 전송해서 출력하시오. 그럼 지금 이 예제는 예제 2를 포함해서 LED 제어하는 것 더하기 플러스 알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능은 지금 그대로 작동하고 설명은 이미 다 했으니까 이제 날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가상의 온습도 값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참고해야 되는 코드가 자 파일 예제 블링크에 getting started의 push 데이터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를 참고를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클라우드 쪽으로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업로드 할 때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 자 ESP32가 업로드 할 때의 기본 요소는 센서 데이터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머로 구현된 인터벌을 말하는 거죠. 그 인터벌 얼마 간격으로 센서 데이터를 얼마만큼 간격으로 어떤 센서 데이터를 어디다가 업로드 해주면 된다. 이제 그 코드만 작성하시면 블링크는 바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요 블링크에서는 타이머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줘요. 블링크 타이머라고 된 거 보이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 과정을 잘 머릿속으로 외워두세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전에 임규민님 반갑습니다. 마로우드님 제가 환영 인사를 해드렸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반갑습니다. JHSS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JHSS님께서 이제 이병으로 진급하시면서 녹한다 군단의 정식 멤버가 되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자 15번 블링크에서는 타이밍을 제공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기본 제공한다. 그리고 자, 그 순서를 열거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이 코드 안에서 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블링크 타이머라고 된 거를 여기서 다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자, 추가를 한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셋업에 요 블링크 타이머의 셋 인터벌이라고 된 게 있어요. 얘를 가지고 와서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 코드는 무슨 의미냐면 근데 잠시만 저게 비긴 전에 들어가야 되나 뒤에 들어가야 되나? 비긴 뒤에 여기 넣겠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이 블링크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하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요 부분이 생성된 타이머에 간격과 호출될 함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1000이라는 거는 단위는 밀리세컨드입니다. 1초라는 의미를 가져요. 1000이라는 값은 1초다. 그리고 뒤에 my timer 이벤트라고 된 거 보이죠? 요게 호출될 함수입니다. 1초 간격으로 my timer 이벤트라는 함수를 내가 자동으로 호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함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위에 상단에 구현이 돼 있어야 되겠죠?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자, 타이머가 1초 간격으로 실행해줄 함수. 그럼 이게 1초 간격으로 뭔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고, 블링크 버추어 라이트 딱 느낌이 온다 그죠? 이번에는 데이터 디렉션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ESP32가 서버 쪽의 가상핀에다가 값을 전송한다. 그럼 지금 가상핀 0번은 할당이 돼 있으니까 1번하고 2번을 쓰도록 할게요. 가상핀 1번, 가상핀 2번 이렇게 딱 해두면 값을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뒤쪽에 어떤 값을 전송할 거다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그 가상핀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이따가 하면 될 것이고, 요 물음표 자리에 온도값하고 습도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다가 온도를 보내고 여기다가 습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초 간격으로 가상의 온습도값을 여기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플로트 템프는 랜덤한 값으로 하겠습니다. 랜덤 마이너스 2000에서 6001 사이를 뽑아서 10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0부터 60.00까지 랜덤한 값이 하나 초이스가 되겠죠. 다음 습도는 음의 값이 없습니다.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6001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0.00부터 60.00 사이에 랜덤한 값이 하나 초이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템프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이 휴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ESP32 입장에서는 1초라는 그 간격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서 가상핀 1번하고 2번으로 서버 쪽으로 업로드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요 코드 올려두겠습니다. 한 개 빼먹었네요. 자, 루프 안에 타이머 런이라는 거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블링크 이디전트 런 말고 타이머 런이라는 것도 요 안에 한 개 더 들어가야 돼요. 코드 다시 또 올려야 되겠네. 자, 일단 지금 업로드 되고 있는 코드는 하자가 있고요. 업로드 다 되면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그동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완성된 대시보드고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에딧 대시보드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스트림스에 가상핀 2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온도 값이 들어올 거예요. 자, 네임은 템프로 하고 가상핀 1번인데 데이터 타입이 더블, 소수점이 있는 거니까 더블이라고 해둘 거고, 유닛, 단위는 온도니까 도시로 하면 되겠죠? 도시가 여기 있나? 도시가 영어로 뭐죠? 셀시우스. 여기 있다 그죠? 셀시우스. 이거 별로 중요한 값은 아니에요. 제어하는데 중요한 값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값은 마이너스 20, 맥스 값은 60, 요 사이로 들어오고, 요거는 소수점 몇째 짜리까지 표현할까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직도 안 되고 있네. 심각하다. 업로드 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네. 자, 습도는 가상핀 2번으로 보낼 거고, 마찬가지로 더블, 소수점이 있는 숫자, 단위는 퍼센테이지, 퍼센트로 하고 0에서부터 60 사이의 값으로 전송이 되니까 상한값, 하한값을 적어서 create, 데이터 스트림 2개를 지금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웹 대시보드로 가서 그거를 출력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컴포넌트를 만들면 되는데요. 요 게이지 얘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 자물쇠 모양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돈을 내야 유료 회원이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물쇠 없는 것은 이제 공짜로 쓰는 거고, 라벨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 자, 라벨. 자, 요 눌러가지고 얘는 템프, 온도 하나 더 해서 얘는 습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뭔가 값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가라로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거는 요 세이브 해가지고 요 부분에 이제 실제로 ESP32가 센서 값을 올린다면 여기 센서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될 리가 없겠죠. 타이머 런을 안 해줬으니까. 주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게 소름이네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예제가 자, 3번 예제입니다. 안 되죠, 그죠? 될 리가 없죠. 타이머 작동을 안 시켰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타이머 세팅했고, 가상핀 1번, 2번 세팅했고, 런 했고. 타이머 작동하기. 근데 원래 ESP32 코드가 컴파일을 한 번 하면 컴파일 된 거를 쓰거든요. 근데 얘는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새로 컴파일 하네요. 소름입니다. 그럼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뭐 기다리죠 뭐. 업로드가 다 되면 여기 이제 센서 값이 뜰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셋 인터벌, 네, 내장 함수입니다. 전부 다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요거 전부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 빨리 되네. 이번에는 빨리 됐네요. 자, 업로드 되고. 자, 그럼 잠깐 한번 기다려 보죠. 됐죠? 그럼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이게 실제 온도 값이라면 이렇게 보니까 좀 느낌이 안 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있는 요소 중에 게이지도 있으니까 얘 가지고 요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그 컴포넌트에 데이터 스트림을 물린다. 얘는 템프 여기 그냥 눌렀을 때 나오는 거는 그냥 가상으로 요런 모양으로 보여질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 값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세이브 하시면 딱 웹 UI로 ESP32가 올리는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한 10초만 쉬고 하겠습니다. 저 숨이 좀 딸리네요 오늘. 왜 이렇게 호흡이 딸리지? 자, 1초 간격으로 IoT 저 블링크 서버로 값을 올린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3번 예제였고요. 이제 4번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어디까지였지?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요. 3번 예제까지 해가지고 3번 예제까지 만들어진 거를 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걸 어떻게 제어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폰 어디 갔나? 자, 일단 그 자기 쓰시는 스마트폰에 블링크 앱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설치를 해놨던가? 잠깐만요. 한번 확인만 해보고. 됐네. 자,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아이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밖에 안 쓰니까 요거 블링크 IoT라는 앱 요거 다운받습니다. 저는 지금 설치가 돼 있죠. 블링크 IoT 요거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딱 보면 들어가자마자 My ESP3이라는 게 나와 있다, 그죠? 그리고 그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로그인 하시면 아까 등록해 놓은 ESP32가 나오고 얘를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스마트폰 앱의 대시보드인 거예요. 우측 상단에 땡땡땡 누르시고
아 이거 아닌가? 어떻게 하더라? 아 요거 밑에 요걸 누르면 될 것 같네요. 저도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딱 누르면 이제 위젯을 만드는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더하기 눌러서 아까 LED 제어했던 거 기억나시죠? 버튼 추가하겠습니다. 버튼이 스위치인가? 아, 요 스위치가 따로, 아, 스위치는 또 돈을 내야 되네. 자, 버튼. 요 나와 있다, 그죠? 그럼 얘를 누르면 설정하는 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Choose Data Stream을 눌러보면 서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 스트림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상핀 0번이 저 클라우드에서 등록되어 있는 LED 제어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팅에 보시면 그 스위치하고 푸시하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스위치입니다. 한 번 누르면 온, 한 번 누르면 오프. 스위치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X 누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요까지 한 다음에 아무래도 뒤로 가기 이거를 누르면 반영이 되는 건가?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편집 화면이었고 완료가 다 되면 뒤로 가기를 딱 눌러주시면 이제 이게 사용 모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이 버튼을 요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블링크 앱이 내나 요 어플리케이션이 서버하고 통신하는 거예요. 누르면 신호가 서버 쪽으로 갔다가 서버가 얘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똥똥똥똥. 그럼 반대로 가상의 온습도 센서 데이터를 여기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핀 1번이 온도고 2번이 습도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다, 그죠? 더하기 눌러서 그렇죠. 업그레이드 천지 돈을 내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꽁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요 게이지는 항상 꽁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게이지를 추가하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이지 2개를 추가하겠습니다. 딱 놓고 자 요거의 데이터 스트림은 템프 1번이고 요거의 데이터 스트림은 습도다. 세팅이 된 건가? 요렇게 해가지고 뒤로 가보면 자, 됐죠? 1초 간격으로 센서 값이 측정이 되는 거고요. 화면을 예쁘게 하는 거는 또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주 디폴트 값으로만 했으니까. 그럼 지금 이 와중에 얘를 누르면 LED가 켜지는 거고 LED가 꺼지는 거고 양방향 통신이 되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센서 값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집 밖에 돌아다니면서도 센서 값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녹한다가 최근은 아니구나. 이제 좀 시간이 됐는데 요 블링크를 제가 어디다가 썼었냐면요. 그 부화기에다가 썼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부화기가 그 유정란을 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게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직접 만든 게 그거를 알을 깨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부화기라는 거를 만들고 온도 제어하는 코드 다 넣고 요 블링크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제어도 하고 또 내부의 온도값 같은 것도 요 모니터링 되도록 해놨었어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 자, 방금 그러니까 이제 이 블링크의 단점이라고 하면 클라우드 쪽 설정하고 스마트폰에 들어간 요 설정은 제가 별도의 코드로 올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요런 설정들은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클라우드 쪽에 가상핀 만드는 거랑 UI 만드는 거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스마트폰의 앱도 직접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녹한다가 올려드리는 거는 이 코드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코드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업로드 할 때는 요 안에 알맹이만 올리겠습니다. 요 안에 알맹이만 올리는데 요 코드를 구동시킬 때는 어차피 얘네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안 좋나? 어떻게 이 제가 만든 코드를 배포를 하는 게 좋을까? 압축도 해가지고 올리고 요 파일도 올리고 뭐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딱 자료 정리를 해가지고 딱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했냐면 보드 등록하는 작업 끝났고
IoT 보드에서 서버로 센서 값 올리는 거 방금 보여드렸고, 서버에서 IoT 보드에 있는 LED를 컨트롤하는 거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서버에서 IoT 보드 쪽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LED를 제어하는 이런 간단한 게 아니라 뭔가 뭐 예를 들어 스텝 모터가 제어되는데 스텝 양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기계 같은 거를 제어하기 위한 설정 값들을 보낸다면 얘가 0 또는 1을 보내지 말고 가상핀에다가 그 더 큰 숫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잠깐만요. 클라우드 쪽에서 그거를 보낼 수 있는 UI가 있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뭐가 공짜고 뭐가 공짜가 아닌가를 모르겠습니다. 이 보시면 뭐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딱히 별로 없거든요. 좀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짜인 범위, 버튼하고 센서 데이터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슬라이드 이걸로 할까? 뭐 그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다가 모르겠으면 녹화한다한테 질문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약간 수준을 한번 올려볼게요. 요 4번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거 완료했고, 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와 IoT 보드가 싱크를 맞추는 방법. 자,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ESP 그 블링크 서버에서 IoT 보드의 ESP32에 LED를 ON 시켰다. LED를 켰어요. ESP32가 정전이 되어서 꺼졌다가 켜졌습니다. 재부팅 되었다. 아니,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리밤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박수를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4번 예제는 어떤 관점이냐면 블링크 서버에서 ESP32에다가 LED를 켜놨어요. LED를 켰습니다. 그러면 얘가 LED가 켜질 거 아니에요, 그죠? LED가 이렇게 있는데 딱 켜졌습니다. 근데 정전이 됐어요. 그럼 ESP32가 재부팅이 됩니다. 그럼 얘가 오프가 된 상태로 출발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얘가 서버에다가 물어보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정전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상태가 돼 있었죠? 내가 켜놨는데 온 상태가 너가 지금 꺼졌다가 재부팅 될 때의 기본 상태다라고 한다면 얘가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를 블링크에서는 싱크를 맞춘다라고 표현해요. set 싱크를 맞춘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할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클라우드 서버에서 ESP32에 달려있는 어떤 기계를 작동을 시켜놨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서버에서는 그 기계가 돌아갔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사용자도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정전이 되면서 꺼졌다가 켜지면서 기계가 꺼져버렸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켜져 있다라고 돼 있고 저도 클라우드를 보면 지금 켜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계는 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얘가 꺼졌다가 자동으로 켜졌을 때 클라우드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상태가 무엇인가? 그거를 싱크를 맞춘다라고 표현하고 지금 그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ESP32 보드의 마지막 상태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의 관전 포인트는 클라우드 서버가 요 LED를 켜잖아요. 그러면 이 ESP32의 리셋 버튼이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전원을 분리해버렸다가 다시 꽂았을 때 이 LED가 켜진 상태로 출발을 한다면 복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그 예제는 또 참고하는 코드가 파일 예제 쉽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블링크에 어디 있지 그게? 어디 있을까? 여기 싱크 있네요, 그죠? 싱크에
뭐 아무거나 뭐 싱크하는 코드가 똑같겠죠. 이거 아닌데. 이 코드는 아닙니다. 이 코드는 저 엉뚱한 코드고, 제가 지금 딱 필요한 코드가 있거든요. 얘도 없네. 어딨지? 블링크. 아, 여기 있네. 바로 요 코드가 제일 중요한 코드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코드 자체가, 요 블럭 자체가 언제 실행이 되냐면 ESP32가 블링크 서버와 접속이 완료되면 딱 1회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아두이노의 셋업과 같은 부분이에요. 셋업과 같은데 서버와 접속이 됐을 때 딱 한번 실행이 되는 부분인데, 요 안에 블링크 셋 싱크 버추얼이라는 요 함수를 호출하면서 내가 지금 싱크를 맞추고자 하는 가상핀 번호를 저기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ED의 가상핀 번호가 0번이었으니까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그 ESP32가 복구되었을 때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그 가상핀 0의 값에 따라서 이거는 잠시만 반대인가? 일단 한번 해보죠. 저도 지금 기억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LED를 제어한다.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이가 ESP32의 싱크를 클라우드에 맞추는 걸 수도 있고, 서버의 싱크를 여기 ESP32 쪽에 맞추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지금 반대인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고, 지금 이거는 제 느낌에는 ESP32의 현재 상태로 서버의 싱크를 맞춘다. 그러니까 제어되는 대상이 클라우드가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ESP32가 꺼졌다가 켜졌으니까 서버 쪽에다가 나 지금 꺼졌으니까 너 그거 끄는 걸로 바꿔라. 지금 UI 스위치가 온 쪽으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꺼짐으로 다시 바꿔라. 요런 싱크가 아닐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지금 제일 첫 번째 있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우리가 모든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닌가? 근데 뭐 어떤 재부팅이 돼가지고 기계가 최종적으로 꺼졌다면 클라우드 쪽에 꺼졌다라고 싱크를 맞추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사용자가 기계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니까, 그게 일단 싱크를 맞춘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한 번 하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 왜 싱크를 맞춘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ESP32가 켜져 있든가 꺼져 있든가 상관없이 서버에서는 명령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자가 이걸 누르면 ESP32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일단 켜라는 명령이 어딘가로 전송이 된 겁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지 오래돼가지고.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제발 첫 번째 항목이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딱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글쎄다님 반갑습니다. 출첵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출석 체크라고 채팅창에 입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 빨리 좀 대라. 빨리 좀 대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러닝. 지금 접속돼 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건데, 자, 서버에서 LED를 일단 켰다 껐다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냐? 보이죠, 그죠? 켰다 껐다. 그러면 켜짐 상태를 마지막 상태로 해가지고 이 보드가 재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뀔 것인가? ESP32가 바뀌는 게 맞네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제는 다행입니다. 요게 맞네요. 서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ESP32의 상태가 그 싱크가 맞춰지는 것이다. 인지됐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버가 끕니다. 껐으면 얘가 전원이 분리됐다가 다시 켜져서 서버에 물리게 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원래부터 꺼져 있는 거니까. 근데 얘가 복구가 돼서 내가 이걸 켰어요. 켠 상태에서 정전이 됐습니다.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라스트 스테이트가 켜짐 상태니까 싱크를 켜짐으로 맞추겠죠. 맞죠? 지금 얘가 켜졌다는 것은 서버하고 이제 연결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게 이제 싱크를 맞추는 어떤 기술이니까 요 코드 또 잘 활용하시면 재미난 것들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 수신을 했을 때의 저 패턴하고 데이터를 보낼 때의 패턴하고 그 다음 싱크를 맞출 때의 패턴 요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블링크를 사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4번 5번. 자, 이제 조금 또 재미난 걸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죠. 다들 재미가 있습니까? 이거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흥미가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자, 다음 예제는 뭘 한번 해보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작업이에요. ESP32에서 측정한 온도 값이 30보다 크면 LED를 켜고 30 미만이면 LED가 꺼지도록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서버가 있고요. 얘가 가상핀 0번이라는 걸 통해서 LED 제어합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상핀 1번을 통해서 온도값 주고받습니다. 가상핀 2번을 통해서 습도값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이 가상핀 2번은 일단 녹한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가상핀 1번에서 나오는 이 온도를 3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요 LED를 제어하는 데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그것을 ESP32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1번 ESP32가 그거 통제를 한다. 2번 서버가 그거를 통제를 한다. ESP32 코드 안에서 그거를 직접 통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측정한 온도 값을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긴 하는데 측정한 온도 값 지금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 온도 값이 그 얼마냐에 따라서 LED를 제어하는데 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맞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서버에서 ESP32는 그 온도가 얼마에 따라 LED 제어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서버에서 신호 받으면 LED 켜고 끄고 온도값 측정한 거 전송하고 요게 답니다. 서버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서버가 온도가 얼마 이상이면 LED가 켜지도록 꺼지도록 한다. 이게 오토메이션이에요. 그 용어를 오토메이션이라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동화. 그래서 자동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16번. ESP32가 전송한 값에 의해서 서버가 특정 조건이면 특정한 제어를 한다고 할 때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한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오토메이션에는 3대 항목이 있어요. 트리거, when, 언제입니다. when. 그리고 컨디션. 이거는 그 조건이죠. 언제? 그게 뭐죠? 컨디션, 조건. 그리고 액션이 있습니다. 액션. 이게 이제 무엇을 what인 거죠. what. 그러니까 트리거 언제 이 컨디션은 일반적으로 고려 안 합니다. 이거는 고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거가 컨디션을 포함을 해요. 언제 온도 값이 얼마 이상이면 그게 이제 언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액션 무엇을 한다. 그거를 이거를 항목을 블링크 클라우드에 설정하면 그 ESP32가 규칙에 맞게 통제된다. 그러니까 서버가 ESP32의 값을 보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서버 의존적인 제어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전자의 방식, 후자의 방식 두 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ESP32가 직접 통제하는 방법과 서버에 의해서 통제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 뭔가 거창한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서버가 있어요. 얘가 서버하고 통신을 하면서 뭔가 기계가 제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서버가 얘만 재부팅 된다는 법 없잖아요. 서버가 벼락을 팍 맞아가지고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ESP32는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 되겠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잖아요. 근데 얘가 온도 값에 따라서 LED를 제어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상태면 서버가 켜져 있든가 꺼져 있든가 그거는 얘한테는 관심 대상이 아니죠. 얘는 단순히 작동 상태만 서버 쪽으로 보내주고 서버에서 제어 당할 부분만 일부 명시를 하고 제가 이 ESP32가 자기가 뭔가 자체적으로 돌아갈 부분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서버가 꺼져도 상관없는 부분은 그 서버가 반드시 그러니까 서버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은 이쪽에서 ESP32 쪽에서 코드를 넣고 서버가 그러니까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뭔가 원격으로 제어한다라는 개념 쪽은 서버 쪽에다가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포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5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코드 새로 안 넣고 할 수 있으니까 서버 의존적인 것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그거는 클라우드의 세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편집하는 데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여기 일단 보면 오토메이션이라는 항목이 보이네요. 그리고 자, 각각의
이씨 어떻게 하는 거지? 오랜만에 보니까 화면이 바뀌었네요. 자, 일단 컨디션이라고 하는 데에 조건이 들어갈 거고 액션이라고 하는 데에 어떤 실행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실행을 당하는 자, LED가 켜지거나 꺼지게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요 스위치의 액션을 켜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템프의 컨디션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제어를 할 거니까 템프는 컨디션을 켜고 LED는 액션을 켜는 쪽으로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걸 여기서 세팅을 다 했었거든요. 어드밴스드 화면이 좀 바뀌었네요. 자, 됐죠. 그럼 이제 그 규칙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규칙을 만드는 데가 아마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할 겁니다. 잠시만요. 나도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요. 여기서 요거 오토메이션을 하겠다라고 세팅만 해주시고 어디로 가냐면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자, 그럼 아까 첫 번째 화면으로 딱 가보시면 하단에 오토메이션이라는 거 여기 저 보이죠?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온도하고 LED 그거 체크를 해야 얘가 나오는 거예요. 온도 나오죠? 그럼 여기서 누릅니다. 그러면 언제 when이라고 나오죠. 이게 트리거입니다. 언제 하면 되느냐. 그럼 지금 대상이 되는 이 온도 값이 어떨 때에 뭐가 제어가 되면 되는 것이냐. 온도가 어떻게 하면 되지? 온도가 바뀌었다. 이런 조건이 아닌데. 이게 왜, 그럼 요거 체크를 해야 그게 나오나 보다. 자, 얘네들 전부 다 체크 다 하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4개 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왜 그게 안 나오지? 얼마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딴 데이터가 나오죠? 잠깐 이렇게가 잠깐 보고 알려드릴게요.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unknown device. 씨,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죠? 잠시만요. 이게 아닌가? 아, 세이브를 안 했구나. 자, 다시. 아닌데, 그래도 안 나오는데. 지금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온도가 얼마보다 크다 작다 요때 지금 제어를 하겠다 요런 화면이 지금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 세팅이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갔나 보다. 어떻게 하더라. 일단 제 기억으로는 요 데이터 스트림에 세팅이 들어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뭔가 화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할 때와는 사뭇 다른 어떤 화면을 가지고 있네요.
오토메이션.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오토메이션. 이벤트.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뭐 이거는 블링크 사용하는 방법에 관련된 거니까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 했는데 제가 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화면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싹 바뀌어버렸네요. 분명히 요 밑에 뭐가 더 있었었거든요. 어디로 갔지 그게? 그렇다면 잠시만요. unknown device.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필요하면 불러내 가지고 쓰도록 하고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설정하는 장소를 못 찾겠습니다. 일단 오토메이션 이거 맞는데 누가 봐도 이거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딱 했으면 apply one device 폰에 지금 딱 이게 떠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 지금 제 블링크 IoT 이 깔려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 얘가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까 업데이트가 떠 있었거든요. 최신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업데이트 누를까 말까 하다가 안 눌렀는데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하면 뭔가 제가 과거에 했을 때 하고의 뭐 화면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은 OTA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OTA도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될까 모르겠네. 몰라. 같이 해보죠 뭐. 같이 해보면 되죠. 아씨 똑같은데. 이게 지금 오토메이션이 템플릿을 골라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OTA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토메이션은 생략하고, 자, 5번. 5번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좀 잡아 넣어 보냐면요. 지금 이게 5번 예제니까, 5번. 자, 1초, 그 예제 4에서, 그러니까 예제 4에서 1초 간격으로 온습도 값만 올리는데 센서 값이 하나 더 일단 추가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센서 값이 온도와 습도 말고 뭐하지?
이산화탄소 농도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업로드하는 코드를 새롭게 업데이트하고자 할 때 OTA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보이시오. 일단 코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아두이노 쪽에서 업로드할 코드를 먼저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 깨알지시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없었던 일로 하고, 자, 16번. 아두이노 개발 툴에서 현 ESP32에 업로드 되어야 할 코드를 bin 파일로 생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OTA는 어떤 시나리오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지금 ESP32가 제 노트북 옆에 있어가지고 USB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ESP32 보드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PC에 그 USB로 접속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ESP32 보드에 원격으로 코드를 업로드하는 행위를 OTA라고 표현한다. 뭐 오버 투 에어인가 뭘 줄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OTA라고 하면 무선으로 코드를 업로드하는 행위를 OTA라고 합니다. 이게 요 블링크에서 그때 과거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녹한다에 오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요걸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되는 자리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요 딱딱딱딱 누르면 업데이트 펌웨어라고 된 게 딱 보인다, 그죠? 업데이트 펌웨어. 요걸 딱 누르면 그죠? 그러니까 이 무료일 때는 한 번에 한 디바이스만 OTA를 할 수가 있고, 그 유료 버전은 등록되어 있는 보드 동시에다가 OTA를 할 수가 있는데, 무료 버전은 일단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 바이너리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바이너리 파일 일단 얘가 올리는 값이 한계가 늘었고 그 값은 가상핀 3번을 쓴다라고 해보죠. 자, 플로트 CO2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센서는 정수형이에요. 그리고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5000이고 단위는 ppm입니다. 물론 랜덤한 값으로 할 건데, 그러면 0부터 5001까지만 여기 정수로 뽑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가상핀 3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상의 이산화탄소 센서가 업로드되는 코드가 되는 거고, 그거를 서버 쪽에서 조금 있다가 데이터 스트림 등록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지금 내가 업로드하고자 하는 요 코드를 바이너리 파일로 일단 만드는 거예요.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스케치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보이죠?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얘를 누릅니다.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그럼 지금 ESP32에 업로드하는 절차를 그대로 거치면서 코드가 ESP32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bin이라는 파일로. 그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가지고 ESP32 쪽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블링크가 원격으로 코드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입니다. 신기하죠? 그럼 지금 이 시나리오를 시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만 있을 때는 지금 조금 있다가 가상핀 3번을 생성해 보면 얘는 가상핀 3번 센서 값 업로드하는 코드가 없으니까 아무런 값도 업로드가 안 되겠죠. 그런데 OTA로 얘를 코드를 집어넣었을 때 가상핀 3번의 값이 뜬다면 제대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또 뭐 하지? 사실 오늘 OTA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널널하네요. 예제를 너무 많이 안 만들어서 그런가? 요거 해놓고 시간 남으니까 LED 4개도 한번 제어해보고 실제 센서도 한번 달아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간 좀 남으니까. 센서는 이제 진짜 온속도 센서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어쨌든 간 예제가 많을수록 접근하시기가 좋을 거니까 이거 코드 만들어지는 동안 저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지켜봐 주세요. 다 됐니? 아직도 안 되었네요. 자, 그러면 카톡이나 좀 한번 읽어볼까?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실까? 다 됐네. 자, 그럼 얘가 다 되면 코드가 이 BIM 파일이 어디 나오냐면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 저는 얘를 어디 저장해 놨냐면 여기 보인다, 그죠? 요 안에 요 BIN 파일 보이죠? 요게 이제 만들어진 파일인 겁니다. 자, 이거를 일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가상핀 3번의 값을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 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상핀 3번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 가상핀 3번은 그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한글도 돼요. 이산화탄소고 정수 인테저고 값의 단위는 ppm인데 있을라나? 있네요. 자, ppm 0에서부터 5000의 범위를 가진다. create 한글 안 되나?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요 CO2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를 웹 대시보드로 가서 자, 요 게이지로 출력되도록 하죠. CO2 요런 절차를 따르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지금 값이 없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이전 코드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를 올리는 코드가 안 들어있는 게 ESP32에 지금 업로드 돼 있으니까 OTA가 제대로 됐다면 갑자기 여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제 여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요 종이 비행기 모양 요 아이콘이 OTA네요. 들어가셔서 이거 옛날에 했던 거네요. 2022년 9월에 했다고 여기 떠 있죠. 그러면 몇 달 된 거지? 한 8달, 9달쯤 된 거네요. 자, 아닌데 이거 아니네요, 그죠? 이거 아니고, 자, 요 디바이스에 요 업그레이드 펌웨어 누르시고, 그리고 요 하는 시간도 이게 정할 수 있네요. 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하라는 말이겠죠. 자, 맞다. 이거 버전도 해야 되구나. 맞다. 이거 맞다. 제가 생각을 못했네. 자, OTA 할 때는 아까 요 코드에 잘 보시면 버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펌웨어 버전. 요게 펌웨어 버전이 OTA 할 적에 OTA 할 때 버전 체크를 해서 새로운 버전이 더 높은 것이면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이게 기본 설정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덮어쓰기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설정을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로어 펌웨어 버전 이 설정이 지금 OTAR 코드하고 ESP32에 들어있는 코드의 버전이 새로 업로드될 코드가 버전이 더 높다면, 그러니까 지금 ESP32에 있는 게 버전이 더 9버전이라면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인 거고, 그게 아니라 no 컨디션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설정을 맞추면 되겠죠. earlier build state 이거 하면 되려나?
가장 최근에 빌드된 데이터 요걸로 요 설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로어 펌웨어 버전 요 설정으로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원래 버전도 0.1.0 버전이고 지금 제가 꾸어놓은 코드도 내부에 0.1.0이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OTA 할 적에 코드를 딱 깠는데 버전이 그 차이가 없으니까 업데이트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노 컨디션이라는 걸로 가보죠.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펌웨어 여기다가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BIM 파일을 골라줍니다. 이렇게 업로드 되었죠. 이 버전도 여기 나온다, 그죠? 0.1.0 버전이다. 그럼 버전의 차이가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되려나? 자, 그리고 ESP32 내부의 반응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최종적으로 여기 저 shipping, 스타트 shipping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코드를 받게 된다면 무슨 어떤 반응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스타트 shipping 맥스 넘버 이 뭐지? 잠깐만요. 뭐 설정해야 되는 게 또 있나 보네. 저게 무슨 말이죠? 마그마 스토님 반갑습니다. 횟수가 무료로 쓸 수 있는 횟수가 다 초과됐다는 말인가요? 저게 무슨 말이지? 잠깐만요.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었나? 횟수가 몇 회까지 된다는 그런 말은 없었는데. 아이 뭐 되는 게 없냐? 아이 또 뭐 죄송스럽게 됐네. 이 뭐 보여드릴 수가 없.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 한번 싹 지워보죠 그러면. 아주 훈훈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자, 뉴 시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칸다 2에 있는 요 녀석에다가 이전에 뭔가 내역이 있어서 좀 얘가 불만을 토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해보죠. 된다. 되는겨? 잠시만. 얘 왜 오프라인이죠? 얘가 지금 오프라인 상태네요. 뭐 어찌 되는 거야 이거. 잠깐 한번 기다려 볼게요. 뭐 작업을 하고 있는 긴가 만긴가 모르겠으니까. 스테이투스. 오랜만에 그 과거의 기억을 꺼냈더니 이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아, 펌웨어 업데이트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게 딱 눌렀을 때 그때 바로 나와요. 의미가 있지. 일단 한번 이대로 둬 보겠습니다. 그때는 제 기억에 누르니까 바로 업데이트가 되던데. 잘못된 기억이었나?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계속 리셋을 눌렀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그런 것 같네요. 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든가, 됐다. 피니시드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여간 어쨌든 간 업로드가 되기는 되었는데, 맞죠? 새로운 코드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작동시키는 부분이 이거 왜 누가 휴미라고 해놨죠? 자, 지금 코드가 어차피 잘못 구현됐다, 그죠? 자, CO2 요렇게 해가지고, 그럼 다시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럼 버전도 좀 올려보고, 버전은 0.1.1 버전으로 해서, 버전이 새롭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니까, 자, 지금의 문제는 원격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습도 값을 그대로 받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잘못 만들어졌다, 그죠? 그래서 얘가 독자적인 값을 갖도록 0.1.1 버전을 새롭게 생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코드를 이제 업로드 시켜서 얘가 이제 업로드가 되는지 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좀 시간이 걸려도 지켜봐주면 업로드가 OTA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그 조급한 마음에 계속 리셋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0.1.1 버전으로 이제 코드가 꾸어졌고 요거를 다시 한번 배송을 해보겠습니다. 애니에 로 감 됐고 얘 이제 버전을 바꾸는 거죠. 요걸로 0.1.1 버전 나오죠, 그죠? 스타트 shipping. 바로 신호가 오네요. 이렇게 바로 딱 왔죠. 그러면 계속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얘가 여기가 피니시드라고 뜨면 업로드가 다 되는 걸 거니까 지금 0.1.1 버전을 업로드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지금 ESP32 쪽에는 아무런 손도 안 댔어요. 가만히 그냥 그 전원만 켜둔 채로 코드 업데이트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진 않네요. 피니시드 됐죠? 그러면 완성된 코드의 결과를 보러 가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그 랜덤한 값에 의해서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방금 우리 OTA 하는 그 전 과정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냥 BIM 파일을 생성해 가지고 블링크 서버에다가 전송을 해주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다. 단 빠르게 되지는 않았었다.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 대신에 굉장한 장점이 있죠.
어차피 ESP32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쓸 수 있는 거니까 인터넷 공유기 커버리지 안에 있는 거는 뭐 고정 사실인 거고, 걔가 어딘가에 설치가 돼 있는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내 컴퓨터로 업로드 하는 게 아니라 설치해두고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이점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OTA 관련된 키워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블링크에서만 이게 OTA가 되는 게 아니고요, ESP32에 OTA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가 그냥 지원을 한다는 것 뿐이지 OTA 블링크만 이 기능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고, 자 이제 6번 예제 한번 해보죠.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너무 어려운 거를 했네요. LED 4개 제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요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ED 4개가 뭐 4채널 릴레이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홍민호님 반갑습니다. 뭐에 관련된 거는 이거 나중에 라이브 방송 끝나게 되면 이 동영상이 다시 보기로 전환이 자동으로 될 거거든요. 그 처음부터 좀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거를 다시 말을 하려니까 조금 지쳐서 어차피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제 6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 LED 4개를 어디 연결할 거냐면요, 18, 19 아니다, 4개 순서대로 딱 연결하기가 안 좋네. 18, 19, 21 아니다, 여긴 좀 별로다. 19, 21, 22, 23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19번, 21번, 22번, 23번 핀에 순서대로 연결하고 가상핀 V0부터 V3까지를 배정해서 블링크 클라우드에서 개별 제어 되도록 하시오. 이 예제는 개별 제어와 일괄 제어도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별 제어와 일괄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일단 개별 제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코드에서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업로드하는 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요만큼을 날려주면 되겠죠? 날려주고, 그리고 싱크 맞추는 것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오로지 LED밖에 없는 거예요. 타이머 다 걷어내고, 자 그럼 여기서 LED가 LED1이 19번, 21번, 22번, 23번 맞나? 19, 21, 22, 23 이렇게 연결할 거고, 전부 다 출력으로 돼야 LED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상핀 0번부터 3번까지 잘 보세요. 얘가 받은 값이 0 혹은 1이 될 거예요. 0 또는 1이라는 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 있어요. 아두이노의 상수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요, true라고 되어 있는 상수는 high하고 값이 같고 숫자 1하고 같습니다. 이 세 개 다 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pulse는 low하고 같고 숫자 0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0 또는 1이라는 이 값은 요거랑 요거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값들은 1이라는 값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얘가 low냐 high냐라는 값을 LED light에다가 지금 잡아 넣어줘야 되는데, 0이 low고 1이 high라고 했습니다. 0이 low고 1이 high예요. 그럼 이 코드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핀 밸류 됐죠? 그럼 핀 밸류가 0이면 low 끄는 거고 1이면 high 켜는 겁니다. LED가 그렇게 작동되겠죠? 얘는 LED 1이에요. 가상핀 2번, 3번, 4번 똑같이 하면 되겠죠? 가상핀
1, 2, 3인데 얘는 LED2고 얘는 LED3고 얘는 LED4다. 이러면 블링크 클라우드에서 LED 4개 제어하는 코드가 다 완료가 된 거죠. ESP32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LED부터 달고 자 19 이거 연결하는 동안에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ESP32 가지고 막 개인적으로 놀면요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거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요 아두이노에서 블링크가 가지는 어떤 장점은 딱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뭔가를 제어할 적에 ESP32를 블링크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등록을 시켜두고 외부에서 원격을 제어를 하는 개념이다. 아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LED가 잘 안 들어가서 잠깐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LED 4개를 그러면 요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4개 연결될 거예요. 저항 저항도 딱 연결해주고 OTA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업로드 하는 걸로 하죠. 그럼 LED와 저항이 지금 다 연결이 됐어요. 요거를 일단 업로드 하는 거죠. 요거를 6번 예제를. 자,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해놨던 거 싹 다 지우겠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고, 자,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죠. 데이터 스트림도 다 지우고, 참고로 지울 때는 여기 딜리트라고 써야 지워집니다. 자, 아무것도 없다고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죠. 그러면 가상핀 0번, 버추어 0번, LED 1입니다. 인테저 0 또는 1 이대로 그냥 세팅하면 끝나는 거죠. 크리에이트. 자, LED 2 크리에이트, LED 3 4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됐고, 그 요 4개를 UI에다가 연결해 줘야 되죠. 스위치 4개를 두고 하나씩 물려주는 겁니다. 가상핀 0번, 1번, 2번, 3번. 이러면 클라우드 쪽에서도 준비 끝났죠? 요거 누르면 ESP32 쪽으로 제어 명령이 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와리가리 하는 이유는 아직 ESP32에 가상핀 1번, 2번, 3번을 쓰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직 코드가 완전히 업로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그죠? 세워라 내워라. 잠시만, 출력으로 제가 다 해놨었나요? 아, 해놨네. 아, 반사적으로 해놨네요. 다행입니다. 1, 2, 3, 4 4, 3, 2, 1 1, 2, 3, 4
작동이 안 될 이유가 없는 아주 나이스한 코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제는 조금 골 때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클라우드하고 물렸다, 그죠? 그럼 여기서 LED가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 누르면 딱딱 3번, 4번. 4번은 왜 안 켜지니? 접촉 불량이었네요. LED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표시가 좀 잘 안 나네요. 자, 다시 4번 끄고 3번 끄고 2번 끄고 1번 끄고 요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붙인 조건은 개별 제어와 일괄 제어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신 게 개별 제어고 이제 일괄 제어를 할 건데 어떤 아이디어를 쓰면 좋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 건데 가상핀을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가상핀인데 저 그래서 가상핀 4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을 뭘로 하지? All LED라 하겠습니다. All LED 가상핀 4번 마찬가지로 0 또는 1입니다. 가상핀 4번을 방금 만들고 얘도 하나 추가해주죠. 이제 ESP32한테 요거에 대한 코드를 잡아놓어 주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럼 가상핀 4번의 값이 왔다. 일괄 제어잖아요. 그럼 가상핀 4번에 0 또는 1이 왔으면 똑같은 값으로 다 이렇게 제어해버리는 게 일괄 제어 아닙니까? 끝났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상핀 4번을 1을 보내면 4개가 다 켜지고 0을 보내면 4개가 다 꺼지는 전체적인 제어가 되는 거고 가상핀 0번부터 3번으로 보내게 되면 그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고 대신에 가상핀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저 싱크가 틀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가상핀 3번에 있는 요 LED 4번을 제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켰어요. 그런데 가상핀 4번에서 오프를 시켰다면 가상핀 3번의 UI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아마 클라우드 쪽에서는 켜져 있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싱크를 맞춰줘야 이게 움직이겠다, 그죠?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려면 제가 그거 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한번 제가 제기를 해보죠. 작동이 되기는 될 건데 아마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은 다 어떤 테크닉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코딩을 해 나가시면서 하나하나 알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결됐으려나? 자, 그럼 여기서 하나 4개를 다 켤 수 있고 4개를 다 끌 수 있고 전체를 다 켜고 전체를 다 끄는 거죠. 이제 문제가 전체를 제가 다 어떻게 해야 시연이 되지? 그러고 보니 이것도 좀 애매하긴 애매하다. 좀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전체를 켜고 끄는 거는 이렇게 요 스위치로 구현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푸시 버튼으로 구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논리상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않고 UI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누를 수 있는 그냥 버튼. 그게 근데 얘가
그 제공을 해주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디스플레이고 이미지 버튼이고. 젠장, 푸시 버튼으로 쓸 수는 없네요. 스위치로밖에 쓸 수가 없네요. 그럼 이거는 이 관계로는 싱크를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이러면 되나? 이러면 어떻게 되지? 아, 그러면 얘가 정상 작동하지 않네요. 아,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싱크 맞추는 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 요거까지를 그냥 마무리된 걸로 치겠습니다. 제가 싱크 맞추는 거를 지금 논하려면 요런 디자인으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켜졌다 꺼지는 거는 푸시 버튼으로 구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싱크 맞추는데 의미가 있는데 얘가 스위치로 되게 되면 전체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딱 온 돼 있는데 나머지 애들 다 꺼버리면 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다 꺼지는 건가? 이런 것들은 뭔가 아니면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얘가 올라가 있는 거고 전부 다 꺼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고 요런 또 규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금 이 구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규칙이 V0부터 V1은 개별적으로 온오프 가능하다. 그리고 V3이고 V4는 V4를 ON으로 했을 때 V0부터 V3이 전부 ON 된다. 우리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V4를 오프로 했을 때 V0부터 V3은 전부 오프된다. 최원성님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서 V4가 ON 되어 있을 때 V0부터 V3을 오프로 바꾸게 되면 하나라도 ON 되어 있는 게 있으면 ON 된 게 있으면 V4는 ON이고 아니라면 오프다. 그러니까 모든 V4를 ON으로 해서 딱 제끼면 LED 4개가 다다다닥 다 켜지는데 개별 제어 버튼 가지고 하나씩 끄잖아요. 한 개 끄는 거 괜찮고 두 개 끄는 거 괜찮고 세 개 끄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4개를 다 끄면 V4도 자동으로 오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V4가 오프 상태인데 V0과 V0부터 V3이 모두 ON 상태가 되면 V4도 ON으로 전환된다. 맞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될 것 같고 그리고 V4를 이용해서 제어하면 V0부터 V3은 자동으로 UI가 업데이트 된다. 요거를 우리가 ESP32에게 알려주면 끝이 나게 될 것 같네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원성님께서 상병으로 진급하셨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되어 있고 요까지는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그럼 V4가 온 되었을 때, 온 상태일 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개별 제어를 할 적에 요 아래쪽에다가 전부 다 규칙을 적는 겁니다. LED 1부터 LED 3까지 모두 오프이면 V4에 오프 값을 업로드한다. 값을 전송하는 거는 아까 푸시 할 적에
함수가 나왔었다 그죠?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아까 값을 1초 간격으로 업로드 할 적에 가상값을 쓰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오고, 자 그럼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가상핀 4번에다가 뭔가를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럼 자 LED 1부터 3까지가 딱딱딱딱 제어가 됐는데, 만약에 각 LED의 상태를 읽어오면 되겠죠. 자 bool LED my LED 스테이트 하겠습니다. LED1 스테이트는 디지털 리드 LED1 LED1의 현재 하이로 상태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1, 2, 3, 4 4개의 상태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4개가 다 하인지 로운지만 체크를 하면 되는 상황이죠. if LED 얘가 하이고 LED2도 하이고 LED3도 하이고 LED4도 하이라면 전부 다 켜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상핀 4번에 1을 전송을 해가지고 UI를 켜짐으로 자동으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1을 쓴다는 거는 서버 쪽으로 값을 올리는 거고, 아까 UI 스위치가 0이면 오프고 1이면 꺼지는 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그걸 마우스로 누르게 되면 ESP32 쪽으로 전송이 되는 거고, ESP32가 업로드를 해주면 그 UI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조건으로 LED1 스테이트가 꺼져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LED2의 스테이트도 오프면서 LED3도 앞에 느낌표는 낫이죠. LED4도 전부 다 그러니까 꺼져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0이라는 것을 전송해서 UI를 바꿔준다.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각 개별 제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런 규칙을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V4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조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요까지 한 거죠. 요까지. 아니! 최원성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V4가 온오프일 때 가상핀 0번부터 1번을 다 업데이트하는 거, 이거는 간단하겠죠. 가상핀 업데이트하는 거 가지고 가서 V4번에 오다가 딱 떨어졌을 때, 요때 만약에 핀 밸류가 하인지 로운지만 보면 되겠죠. 하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온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전부 다 오프라는 얘기니까 요때는 가상핀 0번부터 전부 다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여기다가 핀 밸류를 잡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코드가 될까요? 그 클라우드에서 제어한 전체 명령에 따라서 V0부터 V3을 싱크를 맞춘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보내주면 ESP32가 다시 되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고받고 이러면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신호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됐죠. 이 지금까지 만든 게 요 6번 예제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거는 눌렀을 때 온오프 되는 것까지밖에 없습니다. 얘를 눌렀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는 ESP32 쪽에서 코딩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 작동된다면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아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 재밌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걸 안 가져왔구나. 아하이.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1, 0. 딱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코드 아닙니까, 그죠? 작동이 안 될 리가 없는 아주 그 완벽한 나이스한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과물 시연하고 오늘 ESP32 블링크 연동편을 마무리를 지으면 아주 훈훈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토메이션 부분은 어떻게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 시연은 안 했지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을 뿐이지.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조건에 따르면 일단 LED 1, 2, 3, 4 하면 순서대로 딱 아직 안 켜졌나? 로그인 타임아웃. 잠시만요. 러닝이라고 항상 이렇게 떠야 돼요. 그럼 이거 누르면 LED 1 켜지고 2 켜지고 3 켜지고, 요걸 누르면 All LED도 전부 다 켜진 거니까 All LED도 자동으로 탁 올라가는 거. 그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놨었죠. 올라갔죠, 그죠? 이거는 ESP32에 의해서 통제된 거예요. 그럼 다시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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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면 얘도 자동으로 탁 내려가는 거 보이죠? 그럼 얘를 눌렀을 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동기화되는 것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누르면 다다다닥 움직이는 거 봤죠? 끄면 다다다닥. 그러니까 ESP32가 자기가 LED 제어한 결과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반사시켜가지고 UI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다다다닥 다다다닥. 이 명령이 안 들어갔네. 됐죠?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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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켜지고. 그럼 이렇게 엇박자나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얘 지금 1, 3, 2개만 켜져 있잖아요. 전체를 오프 시켜버리면 얘도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다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보신 게 6번 예제입니다. 저장하고, 요거 뒤에 하나 이어서 굳이 하자면 뭘 하려고 했었냐면 이진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괜히 시도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할 거 안내해드리고 이제 오늘 녹한다의 아두이노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ESP32의 마지막 편이 될 것 같고요. 무슨 내용을 할 거냐면 여기 ESP32의 BLE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최신 나온 블루투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얘를 먼저 iBeacon으로 만들 거예요. 그냥 국문으로 쓰겠습니다. 비콘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얘를 비콘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거는 블루투스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블루투스 메시지를 사방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사방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그 사방으로 뿌리는 메시지를 이 블루투스 BLE의 기본적인 개념은 페어링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 전통적인 블루투스라고 하면 서버와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2.0 버전의 블루투스는 연결을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쳐서 페어링 한 다음에 커넥트가 되면 1대1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를 블루투스 그 클래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BLE는 그렇게 통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비콘으로 얘가 동작을 하게 되면 페어링이 없는 겁니다. 주변의 블루투스 디바이스한테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거한테. 그러면서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소량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소량의 데이터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얘를 비콘으로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그 비콘이 보내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수신을 할 것인가. 일단 그게 내일 할 거예요. 1번입니다. 그거는 대충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얘가 블루투스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받는 쪽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BLE 그러니까 비콘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노칸다가 비콘 제품화된 비콘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겁니다. 요 동그랗게 생긴 거, 요 건전지 이렇게 되면 지금 넣으면 바로 건전지도 크고 실하다, 그죠? 오래 쓴다고 이렇게 크고 실한 건데 딱 열어보시면 요 건전지 넣는 게 있죠? 얘를 딱 넣으면 얘가 이제 아이비콘으로 앞에는 ESP32가 얘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얘가 블루투스 메시지를 쫙 주변에다가 뿌릴 겁니다. 그럼 그 블루투스 메시지 보내는 거를 얘가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 역할을 이번에는 얘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에서 얘가 보내는 그 무선 신호의 TX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전송을 했을 때, 얘가 수신했을 때 RSS라는 값이 있습니다. 내가 수신을 했더니 이 정도 값으로 내가 신호 강도로 데이터를 수신을 했다. 이 정도 강도로 받았다라는 말이고, 얘는 이 정도 파워로 값을 보냈다는 말인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 어떤 수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단 그 거리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거리가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이 정도 그 큰 범위 안에서 나한테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러프한 거리값이 계산이 돼요. 그럼 그거를 내일은 일단 계산을 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 비콘을 ESP32 쪽으로 가까이 갖다 대면 뭔가가 제어된다. 이런 컨셉으로 재미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비콘을 열쇠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 그 자동차 키에다가 달아두는 거예요. 잘 잊어먹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달아두고 이 ESP32하고 요 비콘하고의 거리를 대략 내가 항상 이 키를 두는 위치 있잖아요. 그 거리 안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를 얘한테 입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키를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내가 뭔가 대상으로 한 물건이 얘가 세팅되어 있는 거리 이내 안에 들어오면 얘가 그렇다라고 인식을 하고, 아니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부져가지고 경고음을 발생시킨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인정하는 어떤 가상의 거리가 있어요. 요만큼이라 해보겠습니다. 그 거리 안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선 밖으로 나갔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중에 재미난 예제로 응용이 될지는 내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 일단 내일 할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얘가 여기 들어왔냐 밖으로 나가냐를 어떻게 하면 얘한테 인식을 시켜줄 것이며, 그걸 가지고 뭐 재미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제일 간단하게는 LED 켜고 끄는 거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LED가 켜진다, LED가 꺼진다. 부저가 작동한다, 부저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말고 다른 어떤 MQTT나 다른 프로토콜을 적용시켜 가지고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MQTT 메시지를 발송하고 내 스마트폰에다가 얘가 요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전송해 주거나,
밖으로 나갔다라는 걸 전송해 주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그죠? 내일 할 것은 요 내용입니다. 대신에 사용 ESP32에 들어가는 코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코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진 않을 거고, 대략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작동된다 하는 수준으로 러프하게 코드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식으로 약간 쉽게 내일은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코드에 대해서 이해는 전혀 안 되실 겁니다. 코드가 되게 어렵게 구현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원인이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식으로 녹한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저리 떠들었는데 아직까지 질문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다는 거겠죠. 그죠?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열정적으로 ESP32에 대한 내용을 블링크에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가 아니구나.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재미가 있었다, 흥미진진했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수수한 의미로 콘텐츠 후원금을 빡빡 밀어주시면 녹한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활용을 해가지고 더 추진력 있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적당한 금액대가 나옵니다. 그 확인하시고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간 시드머니가 확보되겠다. 그죠? 그렇게도 가능하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 만들어 뒀어요. 저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라고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딱 한 개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서 즐겁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략 한 170여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뭐 사람 많다고 해서 좀 부끄럽다고 그 부끄럼 타실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사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채팅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 뭐 하고 있고 어떤 대학 오고 가는지만 봐도 어차피 다 똑같은 길을 가는 분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어떤 영감도 얻으실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유익하면서 건전한 커뮤니티를 생성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뭐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손해 보실 일은 없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로 조금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뭐 돈 관련된 얘기는 아무도 듣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고 또 울어야 뭔가 생기기 때문에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이 다들 예전에 비해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뭔가 광고 수익이 되게 많고 제가 이제 채널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계속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영상도 한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그 조회수가 200 내지 300밖에 되지 않아요. 녹한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러면 광고 수익은 조회수 1당 1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녹한다의 3시간의 열정이 많아봐야 30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열심히 해봤자 채널은 계속 적자가 될 것이고 제가 이거를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나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녹한다가 라이브 방송을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더 오래 지속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녹한다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저는 지금 전업으로 제 모든 역량과 제 모든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라이브 방송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모든 자료를 오픈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종의 기부예요.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정성을 표현을 하면 반드시 테이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놈 저거 근데 따지고 보면 분명한 거는 확실한 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녹한다가 다루고 있는 이런 저 내용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내용이에요.
검색하셔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자료를 오픈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노칸다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상업적인 용도로 쓰거나 어떤 자기 개인적인 그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활용을 하는 거지. 저처럼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오픈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반드시 많은 분들이 테이크를 해줄 거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 모든 역량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저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보답으로 굉장히 매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말씀을 안 드리면 그게 잘 이게 안 해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느 시점부터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좀 특히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저 할 말 다 했습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면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거나 즐겁게 노시면 되겠고 내일 오후 8시 15분에 또 튀어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붙잡으실 분들 없죠? 이제 녹화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